자, 23. 자,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기본적으로 온실효과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돼야 되고, 자, 지구온난화. 말 그대로 지구의 온도가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원인은,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뭡니까?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죠. 주로 이 온실기체들, 바로 대표적인 이산화탄소들은 바로 화석연료 사용 때문에 생기는 거지. 여기서 화석연료 사용한다는 말은, 자, 화석연료는 뭐 석탄이나 석유나 바로 C가 주 구성 원소가 되는 거지. 바로 사용한 연소를 말할 거니까, 자, C에다가 산소를 붙이면 CO2 이런 거 생성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 자체는 인간의 활동, 산업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 되겠지. 화석연료 사용, 산업화, 인간의 활동. 자, 그러면 온실기체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온실기체의 중요한 애가 바로 CO2라고 그랬죠? 당연히 온실기체가 늘어났으니까 온실효과가 커질 것이고, 온실효과가 커지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 그 말이지?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그래서 CO2 양과 T는 비례관계입니다. 참고로 CO2 양하고 온도가 기온이 비례관계다. 이거 과거에 한번 들어봤을 건데, 어디서 봤었죠? 우리 수업 중에. 그래, 빙하코어 할 때. 좋아. 빙하코어 같은 경우에 산소, 동위원소 비를 따지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빙하코어에 보게 되면 눈이 쌓일 때 현저미 공기들이 현저면 같이 갇혀가지고 그 안에 그대로 남는 경우 있다 그랬지? 그 당시에 공기가 그대로 남는 경우였어. 근데 무조건 지금 화석연료 사용 때문에 CO2가 늘어났지만 CO2 양은 어쨌거나 온실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CO2 양과 온도는 기온은 비례관계. 뭐 CO2가 어떤 원인에 따라서 생성돼서 상관없이 무조건 비례관계란 것. 자, 그러면 자, 과거에 볼게. 자, 지금 여기 기온은 빨간색으로 표현했습니다. 빨간색으로. 원래 실제로 기온에 영향 주는 요소들은 상당히 많잖아. 그래서 기온이 뭐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아주 현재 보면 많은 변화를 거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늘어나고 있다. 그 말이지. 그리고 이와 함께 CO2도 계속 쭉 늘어왔습니다. 그러면 CO2가 이 기온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기온 변화의 뭐 내적 원인, 외적 원인. 이 외적 원인은 천문학적 요인. 여러 가지 많잖아, 맞지? 자, 이 자료도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보면 아까 CO2의 변화가 원래 실제로 쭉 올라간다 표현했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파동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를 주기로? 1년 주기입니다. CO2 양의 변화 보게 되면 1년 주기로 변해요. 자, 그러면 자, 갈게. 1년 주기로 변하고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자, CO2가 1년 주기로 변하고 있는데, 자, 1년 중에 언제 가장 많을까? 겨울. 가장 적을 때는 여름. 맞습니까? 가오나 맞나? 왜? 왜 CO2가 겨울에 많지? 여러분들 우리 화석연료 사용은 언제 많아? 겨울에 많죠? 왜냐면 물론 전기도 우리가 여름에 에어컨 튼다고 전기를 많이 틀기도 하지. 겨울에는 좀 우리가 난방 때문에 이제 전기도 많이 쓰잖아.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추가적으로 난방을 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이용하잖아. 맞나? 그런 것처럼 추가적으로 현재 화석연료 사용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거지. 화석연료 사용이 많단 말은 CO2 생성이 많은 거지.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과정이 뭡니까? 광합성이죠. 바로 식물의 잎에서. 근데 겨울에 식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 제거도 잘 못한다는 거지. CO2의 생성도 많고 제거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겨울이 많은 거지. 여름은 반대고. 됐나? 자, 그래서 현재 보면 이게 적을 때가 여름, 그리고 많을 때가 겨울이라는 거. 자, 그러면 자, 이 내용적인 것은 밑에다 내용 정리를 쓰는데 뭐냐면, 자, 겨울에는 화석연료 사용이 많다. 그 말은 CO2의 생성이 많다. 자, 이 내용은 빈칸에 좀 적읍시다. 그림 자료는 오른쪽에 있겠지만 왼쪽에 개념 정리하는 곳에 이 내용을 좀 적을게. 자, 겨울에 화석연료 사용이 많고 CO2의 생성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재 CO2가 겨울에 많다는 것. 자, 반대로 겨울에 식물의 광합성 적죠? 적기 때문에 CO2의 제거하는 과정 역시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CO2가 겨울에 많다.
자, 여름에는 반대가 되겠죠? 그대로 땡땡 하면 되겠지? 화석연료 사용 적고, CO2 생성 적고, 식물의 광합성 많고, CO2의 제거 과정이 많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CO2가 양이 적고. 자, 그러면 이거 A와 B. 자, 이건 뭐냐면, 이거는 남반구와 북반구를 나타내는 겁니다. 변화가 크다는 것은 어쨌거나 생성도 많이 일어나고, 어쨌든 광합성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거잖아? 자, 그러면 A와 B 중에 누가 북반구일까? A가 북반구. 왜 그렇지? 대륙이 어디가 더 많습니까? 북반구 대륙이 더 많습니다. 사람 역시 훨씬 더 북반구가 많지? 땅 덩어리가 넓으니까 식물도 많겠지. 되겠나? 자, 그래서 그 변화 정도는 바로 인간이 많고 땅덩이 넓은 바로 위쪽이 바로 이게 북반구, 이게 남반구. 자, 1년 동안의 변화는 북반구가 크지만 근데 지구에 있는 공기들은 어때? 끊임없이 대기 대순환, 순환을 일어나고 있잖아. 맞지? 전체적인 변화 흔적면 증가량은 비슷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지. 1년 동안의 파동 변화는 흔적면 북반구가 더 크지만. 되겠나? 전체적인 양의 증가는 비슷한 경향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되겠죠? 자, 요거는 과거에 기출문제 나온 거. 안면도와 하와이. 자, 안면도는 우리나라 충남에 있는 거거든. 서해안 쪽에. 자, 어쨌든 이 안면도라 섬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다리가 놓여 있어. 그 정도 짧다는 거지. 거의 대륙에 붙어 있다 그 말이죠. 육지. 근데 하와이는 어디 있죠? 미국. 거의 우리가 있는 북태평양 있죠? 태평양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넓은 바다에 딱 한쪽면 점 하나 딱 박혀 있는 거지. 맞나? 자, 그러면 안면도는 섬이라 말했지만 그냥 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대륙으로 둘러싸인 곳에 있는 거고. 그리고 한쪽면 하와이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고. 그러면 누가 더 변화 크다? 당연히 안면도 클 수밖에 없겠지. 다시 설명하면 인간의 활동으로 식물이 많은 곳이고 얘는 그렇지 못한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쪽면 변화 경향이 큰 거지. 우리는 앞에 좀 전에 설명했던 북반구와 남반구를 설명했지만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지. 안면도와 하와이. 자, 그래서 여기에 1년 주기 동안의 변화량이 더 크다는 거야. 자, 그러면 하와이는 당연히 1년 동안 1년 주기의 변화량은 적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인 양은 비슷하게 증가한다. 자, 왼쪽에 나와 있는 수치를 읽어보면 380, 390, 400까지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잖아. 맞지? 전체적인 증가 경향은 비슷하다는 거지. 왜 그렇다? 가온씨, 왜 전체 증가량은 비슷합니까? 그 얘기했는데 공기는 뭐한다? 순환. 대기 대순환을 비롯해서 계속 순환되기 때문에 뒤섞이고 있기 때문에 북반구든 남반구든 인간이 많은 곳이든 적은 곳이든 전체적인 현재 변화 경향은 증가량은 비슷하다는 거지. 자, 아까 대기 대순환. 자, 이제 지구 온도가 증가했을 때 영향. 온난화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뭐 당연한 내용들인데. 자, 일단 지표와 해양과 대기로 나눠서 좀 볼게. 지표. 자, 빙하의 면적. 당연히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빙하들이 녹아서 빙하의 면적이 줄어든다. 자, 빙하는 지표의 반사율을 변화시키는 거였지. 자, 그래서 자, 참고로 이건 녹는 것, 해빙에 의한 거고. 해빙이 반대가 결빙. 좋아. 자, 그리고 지표의 반사율이 줄어든다. 그 말은 지표의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율은 오히려 증가한다. 그래서 지표의 온도가 올라가는, 가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증가량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래가 겨울보다는 여름이 더 잘 마르지. 어제가 따뜻할 때 더 잘 말라. 포화수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쨌거나 증발량이 늘어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 자, 그러면 사막의 면적이 물론 인류에 의한 개발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훼손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증발량이 늘어나서 자연스레 증가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갑시다. 자, 그러면 해빙이 일어났기 때문에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육지에 있던 육수가 결과적으로 해수로 이동되어 간다. 그래서 해수 양 자체가 늘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당연히 바닷물의 온도도 올라가겠죠. 만약 바닷물의 양이 그대로라 하더라도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어떻게 되지? 커지겠죠. 그래서 해수의 온도가 올라갔을 때
해수의 부피 역시 증가되게 된다. 양이 그대로라 하더라도. 그런데 양도 늘어나고 부피도 늘었어. 온도 증가에 의해서. 그래서 바다의 바닥은 그대로 있을 거니까 이게 그대로 올라올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거지. 해수면이 상승한단 말은 육지가 물에 잠기게 될 거니까 육지의 면적은 감소, 해양의 면적은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몰디브 같은 그런 나라들이 계속 물에 잠기게 되는 거지. 해수면이 증가한다는 이런 이야기 참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상에 뭐 자료 찾아보면 시뮬레이션 자료들이 막 많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상승하는 정도를 따져가지고 몇 년 뒤면 어디까지 물에 잠기는지 다 나와. 부산 같은 경우 얼마 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거 해양에서 해수양 자체가 해빙에 의해서 해수양 자체가 늘어나는 것과 온도 증가에서 해수 부피 늘어나는 것. 얼마 전에 9월 모의평가 3학년 문제에 나왔어. 이 내용. 원래 온난화 내용 문제 잘 안 나오거든. 내용 좀 쉽잖아. 그런데 이거 무조건 안 나오는데 배제할 수는 없어. 자, 갈게. 그리고 태풍의 발생 횟수도 늘어난다. 왜냐하면 여러분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 얼마였죠? 수온이? 뜨겁다. 우리가 제시했던 게 26도씨 이상, 25도씨 이상의 해양이었어. 아열대 및 열대 해양. 기억나나? 자, 그랬는데 어쨌거나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간단 말은 25도씨 이상 되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넓어지겠죠. 그럼 발생 가능성이 늘어나는 거지. 그리고 태풍의 에너지원이 뭐였죠? 수증기의 잡열. 어쨌거나 증발하면 되는 거지. 그럼 온도 올라갔으면 증발 더 잘하겠죠?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공급하게 될 거니까 강도도 강해진다 그 말이지. 더 세진다 그 말이지. 자, 해수의 CO2 용해도. 지금 CO2라 그랬지만 자, CO2라 그랬지만 기체 용해도. 기체가 녹아서 물에 들어가 있는 정도. 물에 녹아든 정도. 이걸 용해도라 쓰는데 기체 용해도와 온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 지금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용해도는 떨어지겠지. 못 녹아 있겠지. 빠져나옵니다. 자, 그러면 대기 중에 CO2가 늘어난다는 거지. 자, 대기 중에 CO2가 더 늘어나게 되면 역시 이건 온실 기체이기 때문에 온실가 커지면서 지구 온도를 증가시키는, 가중시키는 역할을 할 거야. 지원아? 자, 온난화는